개가 사람을 무는 거, 사람이 개를 무는 거, 개싸움. 맨날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국회에서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말씀을 이해수가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이상하게 내려놓고.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 하냐고 그러잖아요. 조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뭐 난장판이 났죠. 나경원은 이제 법사위 간사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추미애 또 의원 법사위원장하고 나경원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고 여기에 이제 박은정 의원까지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또 이제 막말을 했죠. 나경원이 막말을 해서 뭐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하여튼 뭐 국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저거는 뭐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죠. 근데 출발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뭐 국회에 싸울 수 있습니다. 국회가 뭐 싸우는, 합법적으로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싸울 수 있죠.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뭐 그런데,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명분을 누가 이제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민심이 이제 어느 편으로 올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주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자가 너무 세게 나가면은,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국민의힘 애들은 이제 싸워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움박질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국회를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정부가를 흔들면 민심이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재집권할 수 있는 지지층을 일단 결집시키면서 재집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야당 때 그랬잖아. 야당 때 이제 막 들이받고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대신에 이제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싸울 때 명분이 이제 누가 봐도 공감이 될 명분을 가지고 싸웠지. 예컨대 이제 민생지원금을 주자.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또 통과시키고. 그걸 국민의힘이 막으면 또 싸우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쌍특검, 그 3특검도 마찬가지죠. 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래서 국민들 누가 봐도 아니 김건희 특검하자, 최혜병 특검하자. 이거를 막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이 막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돼.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니까 윤석열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니까 자폭을 하는 거지.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은 자멸을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져서 현재 이제 정권 교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야당은 싸워야 되는 거고 여당은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걸 강자가 너무 세게 나가면 오히려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정청래가 싸움질을 본인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하시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 그리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혀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싸움이 난 거예요 또. 자, 저런 걸 국민들이 보면은 우리들이야 뭐 나경원이 나쁜 놈 뭐 이렇게 되지. 나경원이 막말했네 이렇게 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죠. 중도층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좀 안정될 줄 알았더니 또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음으로 뭔가를 계속 항변을 하는데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계속 싸움질하는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은 윤석열 때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우리 국민들 생각은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가 안정이 되고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가지고 태평성대가 올 거야. 그래갖고 막 좋은 소식 박찬대가 9시 뉴스에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를 잡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 민주노총 끌고 가가지고 체불임금 받아냈습니다. 떼인 돈 받아냈습니다. 아니 9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대통령께서 바가지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막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한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막 떼인 돈 받아오고 이런 게 막 뉴스가 나와.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들 14명을 구해왔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 진짜 일 잘하는구나. 태평성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뉴스 땡치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근데 지금 뉴스는 딱 뉴스 9시 뉴스 딱 치니까 이제 나경원이 나와가지고 딱 이게 뉴스를 나와. 그 맨날 싸움질하는 것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대표는 나와가지고 나는 장동하고는 내 말도 안 섞고 내가 악수도 안 한다. 저리 꺼져라.
그다음에 막 저기서 추미애, 박은정 막 나경원 나와가지고 소프라노로 그냥 막 국회를 조져버려. 이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또 싸우네. 어? 아 이거 뭐 누가 돼도 마찬가지네. 아 나라가 혼란스럽네. 이런 관심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정치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어? 여당과 야당의 정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런 싸움 구도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응? 아,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뭐 추미애 장관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육선 의원을 법사위원장을 시킨다라는 것부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를 정 대표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 대표의 이런 인선 스타일은 뭐냐? 싸움 박질, 그러니까 싸움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응? 전시 체제를 만드는 거야. 전시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민주당을. 전시 체제를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싸우는 상황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핵심 지지층은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문조털들은 결집이 돼. 핵심 지지층들은 아 잘한다 씨발 나경원 죽여라. 박은정 고음으로 나경원을 죽여라. 박은정 잘한다. 그러면은 와 이제 완전 갈라치기가 되죠. 예. 국민의힘은 나경원 파이팅. 나경원 힘내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문조털들은 와 박은정 힘내라. 누가 더 고음인가? 누가 더 소리 잘 지르나? 이러고 쫙 갈라져. 쫙 갈라지면은 자 핵심 지지층은 양쪽 다 결집이 되는 거예요. 핵심 지지층은 결집이 돼. 자 그러면 뭐가 유리해집니까? 당대표 선거가 유리해져요. 첫 번째는 정 대표가 매일 싸움질하는 원인이 전 여기 있다고 보는 거야. 정 대표는 아 내가 연임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자기한테 결집시키는 거야.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치는 거야 문조털들이. 그럼 다음에 연임을 하지. 이게 하나 있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진짜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되면 흔들려요. 지지율이 빠져나가. 즉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처음에는 본인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해야 조국이나 정청래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친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조국이나 정청래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면 자신들은 대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국과 정청래는 대권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정청래와 조국이 대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큰 장애는 뭐예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문재인 때도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권력투쟁이 벌어졌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야 조털래들은 기회가 생기는 거야, 문조털래들은. 그래서 정권은 못 잡아도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친문들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친문이 졌잖아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 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동영이 이건 지건 간에 표를 많이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만약에 당시에 선전을 했어.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지긴 졌는데 이명박하고 진짜 치열하게 0.73%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졌어. 싸우다가 지면은 대선이 끝나면 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동영은 친문이 아니니까 이른바 동교동계가 민주당을 다시 접수를 하겠지. 그래서 친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정동영이 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크게 망했어. 크게 망하니까 정동영은 명분이 없어요. 정계 은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고 문재인 끌어내가지고 당을 다시 먹은 겁니다. 정동영한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해서 대권은 물론이고 당권까지 뺏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정동영이 대참패를 하면서 친문이 당권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만든 거야. 문재인까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친문은 민주당에서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방어하는 거예요. 밖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 밖에서. 안에서 흔드는 거야, 안에서. 자, 노무현 정부도 안에서 무너졌고, 안으로부터 무너졌잖아요. 노무현 정부도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안에서 무너졌어. 윤석열하고 조국하고 치고받다가 둘 다 문재인의 검찰총장,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우리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대선이고 나부랭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싸움질하는 거,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국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싸움질을 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건.